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8일 새벽 4시입니다. 시장이 너무 별게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죠? 여러분들 뭐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좀 보이고, 손실 18% 손실 이런 이야기도 보이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라인이 왔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관망을 하고,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좀 아쉽습니다. 아직 그래도 심리가 아무래도 쉽게 안 되죠, 그죠?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믿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기다리는 장세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좀 약간 높은 확률로 우리가 우리 점성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내년 올 연말부터에는 높은 확률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이제 어떤 그 조정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현재 박스권을 이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있겠죠. 우리가 좋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뉴스 일단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12주 EMA 방어 여부에 관심, 분기시 9,000달러 아래로 추가 후퇴 위험. 네, 지금 그런 거 많습니다. 12주 EMA 방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수렴대의 이탈을 조만간에 하겠죠.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어쨌든 액션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래로 빠진다면, 우리가 이제 1,000만원대 1,0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 일단 그 정도 라인을 일단 염두에 두고는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포인트에서는 이제 또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또 노려보게 될 거고요. 우리가 거기서 사라 이런 표현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예상에 대한 시황을 하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제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에서도 좀 예람되고 죄송하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작은 소파동이든 반동이든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과 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지속적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알죠? 멀어지는 거래량이 터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꺾여 있다, 그죠? 네, 보시면 이제 꺾여 있는 상태고 일단 애매한 구간이고요.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끼어지면 이제 9,000달러 아래로 추가 후퇴 위험이 있다 정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죠? 자, 4대 거래소 외 가상결제는 올해에도 안 열릴 것 같다. 자, 4대 거래소 외라는 말이죠. 그죠? 네. 가상통화 취급업소 신고제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네. 4대 거래소. 네. 4대 거래소 외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오픈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법원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승소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끝까지 막고 있을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도마 위에 오른 암호화폐 거래 신고제, 한국 제도화 물길 틀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네, 방법론이죠, 그죠? 중요한 건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내년 6월까지 FATF 규제를 수용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렇죠?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일본에서 2년 전 등록제 법제화, 스위스도 은행 면허 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반대하고 올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자, 신고제 도입 언급.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새로 오신 분이죠, 그죠? 신고제 도입을 언급했고, 그죠? 뭐 어쨌든 인허가제 사실 뭐 인허가제까지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신고제와 인허가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신고는 이제 신고하고 그냥 바로 하는 저희 뭐 학원 같은 경우 저희가 대표적인 신고제 업종이고요. 인허가제는 이제 약간 우리 어떤 업종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에 만들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허가가 나야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인허가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인허가제 기준을 만들어서 거래소들이 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투자자 피해 사례가 있는 거래소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도 좋은 쪽으로 지금 일단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레이크라이트 55만 개 비트코인 몰수 위기. 그래, 잘 가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 정말 별로예요. 저는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이 사람. 네.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요. BC카드 제휴사 정산에 KT 블록체인 활용한다. 뭐 블록체인을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이 우리한테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그래요, 그죠? 네. 자, 오, 좋습니다. 시위 격화 홍콩 백화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받는다. 자, 우리나라 말고는 뭐 여러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죠? 네.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좋은 이야기고요. 미국 기간 암호화폐 투자 시작. 내년 비트코인 시총 5배. 네. 5천만원 1억. 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꿈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네. 이건 뭐 좋은 호재성 뉴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뭐 희망을 가지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암호화폐 3가지 공개. 와이즈 레이팅이 뭡니까 이거? 네. 아유, 이런 거는 너무 광고 냄새 난다, 그죠?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몰라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대중들의 인지와 현실, 마케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배를 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달러라는 것들을 기축통화로 활용을 함에 있어서 왜 달러를 쓰는지는 미국에 대한 인지, 그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그런 인지 때문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화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 원화에 대한 것들을 보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차트.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급등한 상승이 지금 어느 정도 꺾여 있는 상태가 됐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미넌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땠었나? 과거에도 반등장이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장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 뭐 XRP, 리플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여질지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려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요. 문제는 현실성이겠죠, 그죠? 네,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겠죠. 여기를 이제 잘라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흐가 있는 모습이고, 이 도미넌스가 빠지는 시점이, 잠시만요. 컴퓨터가, 네. 우리가 이제 상승장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파동에 있어서 우리 엘리어트 파동론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대1에 대한 비중과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기를 우리는 바라겠지만 이게 시총 자체가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조금 더 또 뭐 크게 상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는 그냥 쭉 기다가 어느 순간 툭 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그런 성격을 좀 띠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파동을 만들면서 예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사실 볼 게 없습니다. 우리 월봉 기준에서 봤을 때 이 강력한 거래량이 터진 이 음봉이 단기 변곡에 대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도이죠. 음봉, 그죠? 그래서 쭉 이렇게 기어가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래가 터졌다, 그죠?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에 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 거고, 주봉 입장에서 사실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바닥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작은 요런 모습, 그죠? 요렇게 나올 때쯤 우리가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요 정도 포인트에서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 나올 것이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봉 프레임에 맞게끔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월봉 프레임에 맞게끔 뭐 일봉 프레임에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고, 지금 주봉 프레임에서 우리가 이제 10주평이 끼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20주평에 대한 그런 흐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해 보실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다, 그죠? 요 라인. 여기에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에 액션을 취하시든지. 여기는 지금 사실 그래서 애매한 거죠. 이게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함부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렴 때 이거를 어떻게 이탈을 할 텐데, 여기서 이탈할 것이냐, 이렇게 이탈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평적 삼각형에 대한 매물대 이탈 방향을 결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봉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일봉까지 또 날봉이나 시간봉까지 쪼개 본다면 지금 현재 작은 삼각형 있죠. 네. 저는 이제 이쪽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긴 한데, 이 작은 삼각형에 대한 이탈 방향, 요 작은 삼각형 이탈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뭐 위로 가든 위로 가든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맡기세요. 하실 수 있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아니야, 난 비트코인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장기 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매집해 나가시는 흐름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구르륵 무너지는 때 빠질 때는 알트도 마찬가지요. 알트 제가 이더리움에 대한 시향을 냈었고, 사실상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고 실제로 4-5%에 대한 반등을 보여주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또 변명거리를 찾자면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22만 5천 원에서 사실 손절이 나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망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장기 투자 하셔서 막 진짜 큰 흐름을 노려보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셔야죠. 근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런 빠지고 있네요, 간간해요, 답답하네요 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답답하면 팔고 떠나셔야죠. 그게 못 하시겠죠, 근데. 그래서 참 의식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런 부분과 요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 두 가지 확률을 말하면 요건 잘 이리선단 참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 부분에 대한 시장을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말이 좀 험나요, 그죠? 여기서 A, B, C 이런 관점에서, 그죠? 그죠?
보시면 그렇잖아요. 네. BC. 그래서 여기서 사겠다.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눌림목을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액션을 취할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간봉에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그 눌림목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구나. 여기에서 눌림목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사실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1250만원에 대한 단기 목표치 일단 요거 먹으러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심해요. 그게 좀 더 갈 줄 알았어요. 액션 취해야죠. 무조건. 어제 우리 공부방에서 했던 시빅 같은 경우, 시빅이죠. 저기 요즘 그게 없는데 시빅 있잖아요. 보시면 제가 일단 잠들고 딴짓 하다가 놀래갖고 제가 올렸거든요. 어딨지? 잠시만요. 네. 이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시빅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어제 막 그 채팅 내용 보셨을 테니까 시빅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아마 지금은 쭉쭉 빠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죠? 시황을 이렇게 보고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측하려고 달려들면 주고 장창 뚝배기 날아가실 겁니다. 장담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전 입장에서는 예측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예측이라는 거는 아주 1차원적으로만 예측을 하죠. 자, 우리가 1시간 차트에서 시빅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한십이라는 작자가 왜 그 당시에 시빅이라는 종목을 그냥 뜬금없이 얘기를 했느냐 라는 거거든요. 요거였어요. 요거. 자, 스토캐스틱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런 양봉이 보였단 말입니다. 이때 액션 취하는 거예요. 여기를 잡고 싶죠. 그 어차피 올라갈 거면 여기서 하는 게 이득이지 않느냐. 그죠? 근데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적에 처음에는 뭐 무조건 어떤 뭐 그 당시에 뭐 야천 선생님 방송도 봤었고요. 좀 부족할 때. 그리고 뭐 M땡땡의 메이크 땡땡의 그분 방송도 봤고, 이름 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HETC 뭐 그분 방송도 보면서 막 처음에 막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었어요. 틀릴 때도 있겠지만 물론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해내는 거지, 예측을 어떻게 하는 걸까, 그 예측을 하는데 제 관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차트 모습만 딱 보시는 거야. 순수하게 정확하게 차트 모습만 보셔서 이게 더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했다면, 그 반대가 그 시황이 틀려지는 시점이 어디냐, 그 라인을 결정하는 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시점에서 시빅이라는 종목이 좋은 모습이 보여줬네. 자, 우리 근거 그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 다시 적용을 시켜볼게요.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골든크로스를 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얘 때문에요. 자, 여기 거래량 들어왔죠. 볼린저 밴드 수렴하고 있으면서 하대에 대한 거래량으로 한 번 더 양봉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죠? 제가 이 작은 파동을 또 한 번 분석하는 것들까지는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까지 말씀드려도 이해도 못 하실 거고, 하지만 이런 모습일 때 얘를 내가 믿고 들어갈 거냐 말 거냐가 핵심인 거야. 어디까지 목표를 줄 거냐라는 거죠. 그냥 눈으로 대충 보세요. 일목구름대와 볼린저 밴드 상단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갔을 때 목표는 그냥 61원, 그러니까 61원이 목표인데 61원에서 파는 게 아니라 60원대부터 적당히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어디인가에 로스 컷을 걸어 두셔야 되죠. 남은 물량은 빠질 때 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분봉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스캘핑을 칠 때는 이걸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잘 될 때 이렇게 되고, 반대할 때는 막 여기서 막 팔고 여기서 사고 막 이렇게 여기도 막 매수 막 이렇게 합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역방향 매매할 때는 그냥 바로 꺼버리는데,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봐왔던 그런 공식들에 대한 적용을, 아니야 조금 더 갈 수도 있잖아, 좀 더 들고 있어 보지 뭐 라고 해서 이 빠지는 현실을 부정한다는 거죠. 여기 있던 라인들은 후행지표입니다. 이거 나오죠. 그죠? 후행지표고, 우리가 공식들 그대로 적용시켜봐도
볼린저 밴드에 대한 돌파 후 다시 재돌파, 그죠? 발산된 볼펜 재돌파는 일단은 잘라라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황이 그대로 적용됐던 부분이고, 거리량이 터지고 올라갔고 내려온 볼펜이 여기 강력한 저항대, 그냥 눈으로 보세요. 강력한 저항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볼린저 밴드와 이 어디 갔냐? 일목균형표 상단 라인은 청산해야 될 자리죠. 그럼 이걸 보고 와 더 간다, 아싸 이득 이러면서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줄이셔야죠, 물량. 줄이고 남은 물량 이 양봉 밑에다가 손절을 걸어두든지 로스컷을 걸어두든지 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물량 무조건 줄여야 되는 차례야.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나는 몰라, 그죠? 하지만 이 양봉이 내를 신뢰성을 강하게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이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고, 그죠? 이 종가를 버텨주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강력하게 터지고 이걸 이제 적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 강력한 단단한 지지력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한 템포 더 노려보는, 물량을 조금 더 남겨보는 걸로 접근하셔야지, 여기서 적어도 사는 그런 바보가 되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빠졌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시간 추세상 지금 바닥을 기고 있죠. 뚝뚝뚝뚝 빠지면서. 그래서 4시간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라간 4시간 차트에서 지금 현재 상승하는 볼린저 밴드 중단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었다라는 거겠지. 기계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12일이라는 종목을 나중에 언제 다시 노려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만큼은. 지금 각도는 이거보다 강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 정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걸 내가 한번 노려볼까? 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여기는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이 올라오고 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겁니다. 추세 상승 모릅니다. 추세 방승은 완전히 수렴되고 다시 패턴을 다 만들어내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예쁜 파동이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거래가 빠지면서 봐주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노리는 건 소액으로 기술적 반등이나 한번 노려보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하여튼 네. 이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에 대한 확률이 높은 것에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이며 그 액션이 틀렸을 때 내가 어떻게 멘탈을 잡아나갈 것이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차트쟁이들이 예측을 하고 내가 맞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맞았다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위험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말조심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대부분 다 맞게 돼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시간이 장기로 지나가게 되면 거의 다 맞아요. 근데 한 번 틀렸을 때 개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3번 틀리더라도 리스크를 감소하게 줄여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자, 비트코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봉 볼 거 없죠, 그죠? 얼봉 볼 거 없는 그대로,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고, 주봉, 네. 주봉 입장에서 지금 위아래에 대한 밀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액션을 취하는 포인트는 아니 된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고요. 20주평과 30주평이 이제 맞물리는 시점. 어쨌든 혹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옆으로 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뭐 한 1000만원, 전 900만원 정도를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옆으로 계속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볼펜 중심에 올라올 라인을 대충 견적을 잡은 거거든요. 지금 이 평들이 다 골든 크로스를 내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를 내고 있는 상태고, 물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고 깊게 내려 찍은 이 파동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두 개의 파동과 이 하락 파동과 이 상승 파동이 겹쳐지면서 새롭게 잔잔한 물결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엄청난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빠질 것인가? 글쎄요, 저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지더라도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강력하게 액션을 취할 자리, 그죠? 그러면 이 자리는 내려올 때 산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증가될 겁니다. 증가되는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쪽이 강력한 액션 자리고 앞쪽은 정찰대를 넣으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의 액션을 취할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 반대로 그냥 간다면 이 자리는 뭡니까? 매수보다는 매도 위의 자리입니다. 왜? 발산된 볼린저 밴드 재돌파 시도니까 일단 잘라주고 여기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눌림목을 잡으면서 아주 짧은 손절을 노리시는 게 그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보입니다. 분명히 그 상황에서의 액션에 대한 그런 근거를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더 간다네? 제가 분명히 그랬죠. 돌파하면 더 가는 흐름이 되는 거라고. 지금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돌파한다고 본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자꾸 예언가를 찾고 점쟁이를 찾으려고 하시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줄고 있고 수렴하는 구간입니다. 그죠? 수렴하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신호 그대로만 받아들이세요. 볼린저 밴드, 일봉상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밑에 하단에 장기 이평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걸 강력하게 밀어 떨어뜨리지는 않았어요. 얘가 팩트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 단 한두 시간 내에 여기가 내려온다 된다. 한두 시간이란다. 한 며칠 안에, 일주일 안에, 5일주일 아니면 그냥 5일 정도 되겠네. 5일 안에 이 자리를 주게 된다면 아주 단타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단타 매수요.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이라고요. 횡보하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단타 매수 가능합니다.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볼멘 상단 혹은 저항대에서 잘라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잘라주고 더 가면 다시 하는 겁니다. 올라가고 뚫고 올라가면 다시. 자, 그런 모습일 테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겠죠. 그죠? 이런 모습.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각도가 나오지 않고 옆으로 세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가면 여기서 액션 취하면 돼요. 제가 뚫고 올라가면이라는데 이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 눈으로. 이 파동, 요 작은 양봉, 요런 거 있죠. 요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제가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 단순 반등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한 시향을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흐름은, 여기서 만약 올라가는 흐름은 위든 아래든 간에 어느 정도 조금 장기적인 신뢰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 세부적인 확률들은 제가 그 파동을 확인을 하고 잠을 자고 있지 않는 한 여유가 되는 상도 내에서 바쁘거나 집중하고 있거나 이런 시즌이 아닌 이상 이 파동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쌍바닥 확인하세요. 여기서 얼마쯤에 매수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스커스 끌고 올라가세요. 더 끌고 가봐도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죠. 예측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헛소리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치타가 워낙 볼 게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제 그거상 이제 우리가 언제였죠? 리플 차트로 수익을 냈었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리플을 털어내고 이 자리에서 아마 팔고 사고 팔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플을 주정목을 해서 일단 털어내고, 그래서 리플을 다 팔고 나서 이제 작은 금액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지금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물려있고 사실 이 리플에 대한 손실비는 제법 크더라고요. 한 20%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금액이지만 일단 투입 금액 대비 20%에 대한 손실 중에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수익 났던 부분을 상당히 수익 처리를 하고 남은 작은 부분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상관은 없죠. 이제 제 심리의 문제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왜냐면 내가 리플을 안 들고 있으니까 불안하더라고, 사람이. 제가 이제 리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 그래서 물론 손실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저는 이제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더리움은 지금 약 한 1몇 % 정도 손실 중입니다. 네, 1몇 % 손실 중이고, 이더리움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규 투입 자금 대비 50% 정도가 체결이 됐더라고요. 이제 요 라인 정도 체결됐습니다. 여기랑 체결됐다가 팔가다가 치압부라고
여기구나. 여기구나. 맞다. 팔까 하다가 치압부를 하고, 그죠? 여기도 팔까 하다가 치압부를 하고, 결국은 손실까지 와버렸어요. 안타깝죠? 아깝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어딘가에 이더리움을 저는 일단은 매수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깔아놓고 나중에 팔출하든지 말든지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제 탈출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이제 흐름, 이거는 이제 이 하락 파동의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겠고, 어쨌든, 뭐, 팔출 안 해도 큰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뭐 조금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제한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봉상 여기가 열려 있는데 여기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오면 추가 하락이 생기는 거니까 설마 여기로 오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마음에 이제 각오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요 자리를 만약에 뭐 18만 2천원, 18만원 정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반등에는 그냥 에이 퇴퇴하고 그냥 털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을 노리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액션 포인트가 지나가 버린 거죠. 뭐 어쩔 수 있나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저는 그래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아주 밀집되는 아주 큰 흐름 물결들이 이제 위로 치는 파동과 파도와 아래로 치는 파도들을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옆으로 계속 기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그리고 그 숙제가 다 하고 내면 이더리움은 여기가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지 않나요? 그냥 파동이라는 거는 연속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동 이렇게 쳤으니까 여기서 꺾였다가 이걸 이렇게 들어올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출임을 하더라고. 잔잔해지고 나서 이렇게 가더라도, 그죠? 이런 식으로 가야 더 부드럽고 예쁘지 않나요? 파동이라는 게 여기도 보면 앞전에서부터 출렁출렁하면서 저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파도가 강하냐 약하냐는 이 작은 파동에 대한 이 거래량들로 이 다음 파도가 더 강한 파도가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늠할 수 있다고요.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막 심심해하고 답답해하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현재 시장 자체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드나 금이나 뭐 이런 모습에 있어서 나스닥도 굉장히 이제 주식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네. 주식 시장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주식 시장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보이죠, 뭐. 이게 이제 재밌는 거야. 사람들은 재밌지.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위아래 툭툭툭 흔들고. 4시간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여드릴까? 정신 못 차리겠죠? 막 난리 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멀다고 들쭉날쭉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다? 거래량 증가되면서 들쭉날쭉. 나중에 여기서 돌아서 내려오면 올라가는 거다. 그죠? 어쨌든 이런 흐름이고 엄청 불안해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그런 얘기가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투자의 심리가 금에 몰려 있어요. 금 보이시죠? 그죠? 금에 몰려 있다고요. 금이 사람들이 안정하니까 몰려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자금들이 어디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 흐추세 언젠가는 깨지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매수를 노릴까? 체결 안 되고 그때 체결 됐으면 제가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체결 안 돼서 그냥 무액션을 내버려뒀는데 저도 심리가 심리인지라 따라붙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깝습니다. 이 정도면 한 돈 1,000만 이상 먹었을 텐데. 사람 욕심이 참 끝도 없다, 그죠? 어쨌든 네, 그런 모습이겠고, 나중에 금은 저는 여기 다시 이 라인들이 올라오면 그때 액션을 다시 취해보도록 하고, 자, 일단 여기에 많이 모여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비트코인도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돈은 있는 놈들은 가지고 노니까요.
기운들 내시고요.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